전시회나 미술관에 가시면 도슨트 선생님들을 볼 수 있는데요. 도슨트는 전시를 해설해 주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저에게 종종 도슨트 설명을 꼭 들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도슨트 설명을 들으면 좋지만 그 설명대로 내가 작품을 바라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거기에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듣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냥 들으시면 안 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슨트 설명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작품을 감상할 때 내 생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가 훨씬 재밌게 다가오실 거예요. 저는 도슨트가 있는 전시회를 가면 정말 오래 전시를 보는 편입니다. 거의 3시간 정도 제가 전시장에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리도 정말 아프죠.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전시를 보고 감상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를 가기 전에 우선은 도슨트가 몇 시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슨트 시작 1시간 전에 먼저 일찍 미술관에 도착을 해요. 오전 11시에 도슨트가 있다면 오전 10시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전시장을 삥 둘러봅니다. 이때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모르고 둘러볼 때가 많아요. 정말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작품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좀 감각적으로 그 작품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저는 작품의 감각적인 면들, 그러니까 색채나 형태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외적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서 이미 작가의 의도가 어느 정도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품에 어떤 재료가 사용됐는지도 유심히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그 스테인리스가 주는 매끈함이나 차가움이 작품 표면에 고스란히 드러날 거고, 작품을 볼 때 내 모습과 주변 환경이 반사되는 게 보이겠죠. 이렇게 작품에 사용된 재료를 보면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1차 감상을 마칩니다. 물론 너무 세세하게 보지 않으셔도 되세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만 파악하셔도 되세요. 이제 11시 도슨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도슨트 선생님 주변으로 가셔서 어떤 설명을 하시는지, 또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고 작품이 또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종의 정보적 측면을 획득하는 과정인데, 미술 감상은 단순히 감성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보와 지식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작가 생애, 미술사주의 특징, 작품이 제작된 시대나 역사 등 수많은 것들이 미술 작품을 둘러싸고 있고, 그 속에서 탄생한 것이 결국 작품입니다. 그러니 작품의 정보적 측면을 안다면 훨씬 깊은 감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슨트 설명부터 들으시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너무 정보적인 측면에 매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술은 정보가 아닌데 내가 들은 정보로 작품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감상이라고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감상은 지성과 감성이 어우러진 활동입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는 거는 순전히 정보적인 측면 때문도 아니고 온전히 감각적인 측면 때문도 아니에요. 저는 이 둘이 딱 조화를 이뤘을 때 우리가 작품에서 감동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지성과 감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활동인 거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나 혼자 관람하면서 순수하게 감성적인 측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도슨트 설명을 들으면서 지성적인 측면을 보충합니다. 이렇게 지성과 감성을 조화시키는 거죠. 이제 도슨트 설명을 1시간 정도 듣고 12시가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감상하려니 좀 많이 지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어요. 도슨트 설명이 끝나고 좀 피곤하니까 이제 전시실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조금 쉬어야 됩니다. 이때 멍 때리는 게 좋습니다. 멍 때리면서 내 머리도 쉬게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시실을 둘러봅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작품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휙휙 지나갔던 작품인데 갑자기 나의 시선을 끄는 작품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 취향에 맞는 작품만 먼저 눈에 들어오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빨간색을 좋아한다 이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빨간색을 사용한 작품이 먼저 내 눈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인 도슨트 설명을 듣고 내가 다시 작품을 보면은 이제
파란색 작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란색의 매력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슨트 설명을 들었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시면서 놓친 건 없는지, 또 새롭게 발견한 건 무엇인지 꼭 체크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비로소 나만의 해석이라는 게 탄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나만의 해석이 없다면 그건 감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어떻게 탄생하냐면 나의 감성과 지성이 어우러져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감성적으로만 느끼거나 지성적으로 정보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감성과 지성을 종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슨트 해설을 활용하는 방법은 1단계는 감성적인 접근, 2단계는 지성적인 접근, 3단계는 내 생각을 종합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서 전시를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전시를 갈 때마다 작품을 그냥 휙휙 보고 지나친다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전시회 뭐 티켓 정도만 남겠죠. 전시회에서 찍었던 사진이랑. 이런 행위는 예술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소비라는 거는 시간, 돈, 노력을 의미 없이 써버리는 걸 말하는데, 이런 소비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은 충만함에서 오거든요. 충만함은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안이 꽉 차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행복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독립, 완전한 자족의 상태인 거죠.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내가 나를 긍정하고 만족하는 그 상태가 바로 행복인 거죠. 그렇다면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고, 불행은 공허함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겠네요.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상태인 거죠. 우리가 수많은 전시회를 가고 수많은 핫플레이스를 가도 집에 돌아와서 공허함을 느끼는 거는 내가 그걸 단순히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비만 했다는 거는 내가 거기서 깊은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깊은 가치를 느끼지 못했으니까 공허하고, 공허하니까 또 다음 주면 다른 전시회, 다른 핫플레이스를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나라는 주체는 사라지고 소비의 연쇄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술과 인문학을 사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충만함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도슨트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행복론까지 나아갔는데, 그런데 저는 이 두 개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사소한 태도가 모여서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그럼 전시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함으로 가득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